안녕하세요. 전브라더스 목공팀의 전 팀장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유튜브 채널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올릴 영상은 인테리어 목수하면 빼놓을 수 없는 툴벨트에 대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착용하고 있는 다이아몬드백 툴벨트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영상의 순서는 먼저 다이아몬드백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요. 제가 왜 이 툴벨트를 구매하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툴벨트를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하고 제가 착용하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평을 하고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다이아몬드백 브랜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25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역사의 회사더라고요. 근데 큰 자부심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부자재들로 미국에서 디자인하고 툴벨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튼튼하고 좋은 내구성을 가진 최고의 툴벨트를 만들 수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이 툴벨트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한 4년 정도 툴벨트를 사용한 게 있는데 디월트 에이프런 제품이에요.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가죽도 다 터지고 박음질 부분도 많이 해지고 그래서 새로운 툴벨트를 제가 알아보고 있었어요. 2달 정도 검색을 해서 총 5가지의 브랜드를 압축했습니다. 옥시덴탈 레더 제품과 버커루 레더웍스, 그리고 아틀라스 46, 그리고 베저스, 마지막으로 다이아몬드백 이렇게 있었는데 물론 5가지 모두 다 좋은 브랜드입니다. 어느 것 하나 선택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하나씩 목록에서 제외해 나가 보기로 했어요. 제가 착용하던 게 가죽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가볍고 튼튼한 소재로 제작되는 캔버스 툴벨트를 구매해보고 싶어서 옥시덴탈 레더와 버커루 레더웍스는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아틀라스 46이 베스트로 착용되는 제품인데 제가 굉장히 생각해왔던 좋은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사막화 컬러라서 군인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베저스가 남았는데 베저스는 제가 알아볼 당시에 홈페이지가 구축 중이라서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백만 유일무이하게 남았고요. 다이아몬드백에 마침 제가 좋아하는 컬러인 파란색의 파우치가 판매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란색을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 디올트 수공구들이 노란색이잖아요. 그게 파우치에 꽂혔을 때 그 컬러감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봤더니 굉장히 이쁠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동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미국에서 일하는 속칭 인싸들이라고 하죠. 굉장히 즐겨보고 흠모하고 있는데 그 분들 몇몇이 이 다이아몬드백 제품군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 브랜드의 신뢰도를 갖게 되었고 구매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툴벨트 제품들을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다이아몬드백 6인치 툴벨트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땐 가장 시그니처 디자인입니다. 로고도 중심부에 딱 잘 보이고요. 툴벨트도 이렇게 두툼해서 허리를 굉장히 안락하게 잘 받쳐줘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서스펜더를 장착할 수 있는 고리가 있고요. 액세서리에 보시면 이런 핸들 그립을 장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벨크로가 덧대어져 있는데 다이아몬드백에서 같이 판매하는 이 바지 벨트가 있어요. 여기에도 벨크로가 있어서 같이 이렇게
벨크로를 붙이면 훨씬 견고하게 툴벨트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버클을 풀더라도 벨크로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질 않죠. 그래서 장시간 착용함에도 툴벨트가 이렇게 흘러내리거나 바지랑 따로 놀면서 겉돌면서 오는 그런 불편함이 없어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족스러운 부분인 이 코브라 버클인데요. 이렇게 원터치로 탈부착이 가능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냥 일반인이 보기에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좋아 보입니다. 뭐 수만 번을 이렇게 열고 닫고 해도 절대 망가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내구성이에요. 뭐 이렇게 6인치는 일단 마치고 여기 4인치 툴벨트를 보시면 6인치 비해 훨씬 슬림하죠. 동일하게 다이아몬드의 로고가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여기에 파우치가 결속되는 부분이라 가려집니다. 이 점이 좀 아쉽고요. 동일하게 서스펜더 고리는 있어요. 마찬가지로 벨크로도 덧대어져 있어서 바지와 잘 결합이 되고 코브라 버클은 여전히 믿음직스럽게 이렇게 장착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2.5인치 툴벨트인데요. 굉장히 슬림합니다. 이건 일반 바지 벨트와 비슷해서 그냥 일상복에 이렇게 착용해도 거부감이 크게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견적볼 때 이렇게 간단한 액세서리를 결합해서 현장 미팅을 가곤 합니다. 얇은 대신에 이제 서스펜더 장착은 하지 말라고, 고리는 없어요. 그렇지만 동일하게 벨크로가 덧대어져 있어서 착용감이 우수하고 동일하게 코브라 버클도 있습니다. 이제 파우치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런 식으로 3포켓이 있고 4포켓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3포켓가 말 그대로 이 큰 주머니들이 4개 있어서 4포켓이고 3포켓은 주머니가 3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햄머루프가 이렇게 있는데요. 햄머루프랑 풀루프, 이렇게 펜슬 슬롯을 기준으로 우측과 이렇게 좌측 파우치를 구분 지을 수 있어요. 뭐 반대로 착용해도, 내가 반대로 착용하겠다 하면 뭐 상관없지만 그래도 우측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측에 놓고 착용했을 때 가장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뒤편을 보시면 이렇게 햄머 홀스터라든지 플랫바 홀스터를 장착할 수 있게 이 하드웨어가 있어서요, 내 입맛대로 착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하이브리드 소재죠. 캔버스 소재의 툴벨트의 장점은 이런 식으로 벨크로로 장착이 되기 때문에 예전 가죽 제품은 루프 형태라서 벨트가 관통시켜서 결합이 되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벨크로로 위아래로 여미는 타입이라 그냥 이 중간부에서 결속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서 그냥 결속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툴벨트 분리시켜서 청소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관리가 뭐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3포켓 세트를 한번 착용해 볼 건데 4포켓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이제 이게
3 포켓인데 제가 키가 177입니다. 전혀 거부감 없이 굉장히 이상적인 사이즈예요.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도 불편함 없고 수공구도 제가 직접 사용해 보니까 부족함 없이 잘 들어갑니다. 이제 반면에 이게 포포켓인데요. 포켓은 훨씬 더 많은 수공구들이 들어가요. 그만큼 훨씬 헤비하고 기장감도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공구가 많이 들어가서 편리한 대신에 사실 조금 쭈그려 앉아서 바닥 작업을 할 때는 이 파우치 하단부가 바닥에 닿곤 합니다. 그런 점이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다이아몬드백 브랜드에서 이 포포켓의 이 6인치 툴벨트가 가장 시그니처 모델이라 체격만 조금 좋으시면 이 툴벨트를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툴벨트를 가장 우선적으로 구매를 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파우치의 내부 포켓들을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탑 포켓인데요. 이거는 테이프 포켓이라 줄자를 넣으시면 돼요. 줄자를 이렇게 넣고 저 같은 경우는 초크레일도 넣습니다. 좌측 우측에 하나씩 있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에 줄자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 바로 하단으로는 이제 스피드 스퀘어 슬롯이 있는데요. 삼각자만 이렇게 딱 들어갈 수 있는 이 두께의 슬롯이 있어서 넣고 빼기가 굉장히 원활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메인 포켓이 있는데요. 메인 포켓 안쪽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전체 폭에서 이렇게 세 칸으로 분할을 해놨어요. 이 툴 슬롯이 3개씩 총 6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런 드라이버나 이런 수평자, 모키 스패너 같은 거를 이렇게 칸마다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슬롯이 없다면 그냥 일반 메인 포켓에 이렇게 뒤엉켜서 있는데요. 이러면은 물건 찾아서 빼기도 굉장히 번거롭고 손도 많이 다치기도 하는데 한 칸마다 제 자리가 있기 때문에 꺼낼 때도 편하고 사용하고 나서도 항상 제자리에 넣으면 파우치가 언제나 정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포켓인데요. 메인 포켓은 크게 있기 때문에 사이즈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툴 슬롯에 들어가지 않는 사이즈 정도의 뭐 이런 속고톱이나 속고대패, 그다음에 이런 스크래퍼 이런 애들을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뭐 2-3개 정도 넣어서 쓰면 물건이 크기 때문에 엉킬 일도 없고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 포켓마다 항상 히든 슬롯이 하나씩 이렇게 있어요. 두께가 얇기 때문에 핸드폰을 넣어서 다른 연장이랑 부딪히면서 나는 이제 기스 같은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산기를 넣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이런 날카로운 스크래퍼를 넣으면 얘만 단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날카로운 날이 다른 연장을 손상시킬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히든 슬롯이 하나씩 있어서 포켓이지만 히든 슬롯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알고 보면 포켓 개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드릴 비트 인덱스가 있어요. 이렇게 비트들을 꽂을 수 있는 꽂을 때가 총 8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가장 많이 쓰는 이중길이나 매거진 드릴 비트도 이렇게 꽂아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릴링 작업할 때 원활하게 비트들을 교체하면서 사용하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으로 바텀 포켓이 있는데 덮개가 있어요. 그래서 분진으로부터 안에 들어있는 연장을 보호해 주니까
뭐 레이저 거리 측정기라든지 조그만한 사이즈의 뭐 큐브 레이저라든지 아니면 뭐 여기다 핸드폰을 넣으셔도 됩니다. 분진으로부터 연장을 보호해주니까 그런 민감한 전자장비 같은 거를 넣어서 사용하면 괜찮더라고요. 뭐 일단은 포켓은 이렇고 이쪽으로 햄머 루프가 있고 햄머 홀스터가 있어요. 햄머 루프는 그냥 가장 고전적인 형태의 망치 거리인데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라서 일반적인 형태예요. 근데 이게 보통의 망치 거리들처럼 걸어 다닐 때마다 이 자루가 허벅지나 골반 쪽을 타격을 하죠. 그래서 이 메인에 햄몰서를 결합을 해서 여기에 이렇게 망치를 넣고 사용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안락하게 망치를 보관할 수 있고 걸어 다닐 때도 자루가 허벅지를 타격할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저는 이 햄몰스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햄머 루프 하단으로 툴 루프가 있어요. 툴 루프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있는데 얇고 긴 이런 클로바라든지 콤비네이션 스퀘어를 넣고 사용하기 좋습니다.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포켓에 넣고 쓰면 길이가 길기 때문에 작업하면서 빠질 염려도 있고 다른 연장을 빼면서 손이 다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툴 루프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면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면쪽으로는 유틸리티 슬롯이 있습니다. 그리고 펜슬 슬롯. 유틸리티 슬롯에는 치즐이라든지 칼을 이렇게 넣어서 사용하면 되고요. 펜슬 슬롯에는 이렇게 샤프나 펜슬을 넣으면 되는데 뭐 때에 따라서 비트를 이렇게 넣어서 사용해도 됩니다. 정답은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햄머 홀스터인데요. 오른쪽이 오른손잡이라 저는 오른쪽에 햄머 홀스터를 달아놨고 왼쪽에는 플랫바 홀스터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플랫바를 넣으면 되는데 저는 플랫바가 없고 트림바를 사용해서 여기다 이제 트림바를 넣고 사용합니다. 트림바도 마찬가지로 기장이 길기 때문에 여기에 넣고 쓰면 좀 불편한데 전용 홀스터에 넣고 쓰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관을 하면서 작업에 임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툴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렸고 이번에는 제가 6개월간 착용하면서 느꼈던 장단점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기본적으로 툴벨트 외에도 액세서리류도 굉장히 많이 구축되어 있고요.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의류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테리어 목수니까 그에 맞게 이렇게 빌드업을 했고 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다양한 직종, 전기기술자, 경량철골 이런 분들도 자기만의 그 현장 상황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해서 툴벨트를 착용해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점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착용하던 디올트 제품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한번. 일단 파우치 무게 자체만으로는 얘가 훨씬 가볍습니다. 왜냐면 가죽이고 얘는 캔버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무겁다고들 오해하는데 그럴만한 게 이 포켓 개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이런 작은 수공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점을 보완할 게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6인치 벨트는 허리를 잘 지탱해 주니까 무게를 잘 버텨줘요. 그래서 제가 야간 작업하면 하루에 12시간 이상도 툴벨트를 메고 있는데 뭐 끄떡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작업 분량에 맞춰서 이런 수공구들을 뺄 건 빼고 재배치를 하면 그런 무게로부터 많이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착용하면서. 이런 기능적인 면 말고도 디자인적으로도 다른 브랜드에서 좀 보기 힘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차별화가 돼요. 거기에서 오는 저만의 만족감이 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작업 능률도 조금 더 잘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드 인 USA 이런 패치가 굉장히 많아서 저같이 사대주의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매료되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 또 튼튼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처음에 이게 구매한 아크틱 폭스 카펜더, 이거 피니시 카펜더 제품인데요. 이렇게 한 세트로 나옵니다. 이게 벨트에 파우치 2개, 건루프, 그 다음에 햄머 홀스터와 플랫바 홀스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제품값만 500불입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오는 배송료, 그 다음에 관부가세까지 지출했더니 하나로 따졌을 때 이제 7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일반인이 봤을 때는 절대 이해 못할 금액이에요. 그리고 동종 업계에 있는 분들도 70만 원이라고 하면 이제 혀를 내두를 정도죠. 이렇게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데 국내에서는 직접 착용해 보지도 못할 뿐더러 만져보지도, 직접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구매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판매하는 곳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인터넷이나 소셜 네트워크나 유튜브로 검색해서 보고 구매를 했는데요. 유튜브에 사실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리뷰 영상을 올리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다이아몬드백 리뷰 영상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툴벨트란 게 잠깐 사용하면서 내려놓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 하루 온종일 착용하고 있는 제품인 만큼 저는 그 값어치를 충분히 한다고 생각하고 구매를 했어요. 실제로 착용하면서 만족을 했고 그 결과 이렇게 한 세트를 더 구매하게 됐습니다. 제가 재구매했다는 그 점 하나만으로도 이 제품을 여러분께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일하는 저희 실장님도 2세트를 더 구매해서 저희 전브라더스가 총 4세트를 구매하게 됐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나와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메일도 보내고 DM도 보내고 해서 이렇게 구축을 했는데 그 보답인지 저희 전브라더스가 이번에 다이아몬드백 한국 대표가 되었습니다. 저의 노력뿐만 아니라 요즘 국내에서도 다이아몬드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서 가능한 일이었지 않나 하고 생각도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번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다 다루지 못한 다이아몬드백 액세서리류에 대해서도 리뷰 영상을 준비해서 다음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백처럼 제가 직구해서 사용하고 있는 공구들이 있는데 그 공구들도 리뷰해서 올려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허락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제가 하루에 일하는 그런 작업 영상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부족했는데 많이 미흡한 점이나 궁금한 점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다 읽어보고 답변을 다음번 영상에 보태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